안녕하세요. 서채원뷰입니다. 오늘이 2018년 12월 1일.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네요. 세월이 빠르다.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죠? 자, 오늘부터는 신석기 시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1강, 2강에서는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오늘은 신석기 시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자, 신석기 문화와 생활. 자, 첫 번째.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신석기 시대는 약 1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시베리아 북방의 신석기 문화와 관계가 깊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정보를 정리를 하자면은 어떤 정보? 자, 첫 번째, 한반도 신석기 시대는 언제? 약 1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라는 정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신석기 문화는 시베리아 북방의 신석기 문화와 관계가 깊다. 이 두 가지 정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관계라는 영어, 관계는 영어로 relation이라고 합니다. relation. 관계, relation. 예,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석기 유적은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한반도에서 가장 초기의 신석기 유적은 제주도 고산리 유적이다. 이외에, 자, 황해도 봉산군 지탐리, 그 다음에 서울 강동구 암사동, 강원도 양양군 오산리, 고성군 문암리, 그 다음에 부산 영도구 동삼동 등도 신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유명하다. 자, 여기서 정보를 정리하자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반도에서 발견된 신석기 유적들 중 가장 오래된, 가장 초기의 신석기 유적은 어디다? 제주도 고산리 유적이다. 요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제주도 고산리 유적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보는, 자, 그 한반도에서 발견된 신석기 유적은 요 제주도 고산리 유적 외에, 자, 항해도 지탐리, 그 다음에 서울 암사동 유적, 그 다음에 강원도의 그 오산리와 역시 강원도 그 고성의 문암리 유적, 그 다음에 부산의 동삼동 유적 등이 있다. 이걸 알아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 요 두 번째 정보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신석기 유적의 유적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해가지고 엉뚱한 거를 하나 집어넣고, 그죠? 그렇게 문제가 나왔을 경우, 바로 이것을 알고 있어야만이 한반도 신석기 유적지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영어는 주로라는 뜻을 갖는 영어는 largely입니다. largely, 예. 그 다음에 초기의, 이른 아침 할 때 혹은 초기의, 여기에 해당되는 영어가 early입니다. early. 초기의 early. 됐죠? 서울 이 암사동은, 제가, 좀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좀 살았었는데, 여기에서 살았지만은, 이 신석기 유적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가보지를 못했어요. 원래 집 가까이에 있는 것은 이상하게 잘 가지지가 않죠. 학교 가까이 있는 학생이 지각을 잘 하듯이, 집 가까이에 있으면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히, 부산 동삼동 유적은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빗살무늬 토기가 출토되어서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정보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신석기 유적지를 쭉 살펴봤잖아요. 한반도의 신석기 유적지. 이 가운데서, 이 말입니다. 이 가운데서 특히, 부산의 그 동삼동 유적. 이것은, 왜 중요하다?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연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유적이다.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중요하냐? 이 유적지에서는 무엇이 출토되었다? 신석기 시대 대표적 토기인 빗살무늬 토기가 출토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신석기 시대인들의 생활 모습을 연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입니다. 예. 자, 여기서 영어는 특히는 영어로 especially라고 합니다. 특히, especially. 자, 그 다음에 연구, 조사하다 할 때 조사, 연구, 조사. 영어로 research라고 합니다. research, 연구, 조사, research.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석기 시대 초기에는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누런무늬 토기 등을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주로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였다. 자, 여기서 정보는 뭐예요? 신석기 시대 초기에는 주로 그냥 민무늬, 덧무늬, 누런무늬 뭐 이런 토기였는데 이 신석기의 대표적인 토기인 빗살무늬 토기는 언제 등장했습니까?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후반 쪽에 등장했다. 그 정보입니다. 빗살무늬 토기. 알겠죠? 여기서 영어는 나중에, 그 이후에 라는 뜻을 갖는 영어가 afterwards입니다. afterwards. 나중에. 여기 퍼는 약한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강이나 바닷가에서 낚시와 조개 채취 등을 하였으며 창이나 화살을 이용하여 사냥도 하였다. 자, 여기서부터는 5번부터는 신석기 시대인들의 생활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네요. 이 신석기 시대 유적은 주로 강이나 바닷가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강 바닷가에서 사니까 자연적으로 뭐다? 낚시나 조개 채취를 했겠죠. 근데 사냥도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정보입니다. 자, 여기서 영어는 바닷가, 바닷가 혹은 해안이라고 해도 되죠. 바닷가, 해안에 해당되는 영어가 coast가 있습니다. coast, 바닷가, coast, 바닷가, coast. 됐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또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점차 조, 피, 기장, 수수, 팥, 콩 등 농사를 짓고 가축도 기르기 시작하였으며 이 뼈로 된 바늘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했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보를 정리를 하자면은 신석기 시대인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또 뭡니까? 가축도 기르기 시작했다. 또 뭐다?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다. 여기 중요한 정보가 세 가지가 있네요. 구석기 시대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발전된 형태죠. 예.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옷도 만들어 입기 시작했다. 예. 자, 여기서 영어는 농사를 짓다는 영어로 farm이라고 합니다. farm. 농사를 짓다. farm. 근데 이 farm은 명사가 되어서 농장이라는 뜻도 되죠. 농장이라는 뜻도 되는데, 우리가 단어 공부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뜻을 갖다가 일일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뜻 하나만 알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머지는 공부하면서 이게 농장이라는 뜻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단어를 눈에 익혀 두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 farm. 여기 이제
farm에 er를 붙이면은 farmer 해가지고 농부가 되죠. 농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알아놓으면은 나머지 이제 파생어도 알게 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절로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를 여러분들 눈에 익혀놓는 거 중요한 거죠. 첫째로. 그 다음에 가축은 영어로 livestock이라고 합니다. livestock, 가축, livestock. 예. 여기 live라고 하면 안 돼요. 가축, livestock. 그 다음에 기르다, 사육하다. 동물을 기르다, 사육하다에 해당하는 영어가 raise입니다. raise, 기르다, 사육하다. raise. 예. 요 raise는 뭔가 일으켜 세우다든지 어떤 문제를 제기하다든지 알겠죠? 아니면 돈을 기금을 모으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요. 대표적인 뜻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런 뜻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 단어 자체를 이렇게 익혀두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예. 됐습니다. 여기 뭐 조라든지 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 기장, 수수, 팥, 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런 거는 요즘 마트에 가면 다 팔잖아요. 마트에 가면은 저는 이렇게 밥에다가 조나 기장을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노랗게 생긴 거 있잖아요. 노란 곡물. 근데 그 만년전에 신석기 시대의 그 기장이나 수수 이거나 오늘날 기장, 수수 뭐 이거하고 다를까요? 같겠죠. 같겠죠. 예. 뭐 곡물이 뭐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년전에 신석기 시대인들과 똑같은 기장을 나도 먹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좀 아주 갑자기 신석기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네요. 시간이라는 것은 우주, 이 만년이라는 것은 우주 시간으로 따지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만년 하면은 굉장히 아주 긴 시간이지만은 우주 시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예. 자, 그 다음에 7번째.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움집에서 살았으며 한 곳에 정착하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계급이 없는 평등 사회를 이루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보를 정리하자면은 중요한 정보가 뭐가 있으세요? 신석기 시대인들은 정착하여 공동체 생활을 했다. 정착하여 공동체 생활을 했다. 정착이 뭐예요? 자리를 잡는 걸 말하잖아요. 자리를 잡는 것을 정착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정착하여 공동체 생활을 했다. 우리가 1강, 2강에서 구석기 시대를 배웠잖아요. 구석기 시대도 뭘 했다 그랬습니까? 공동체 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구석기 시대 공동체 생활하고 신석기 시대 공동체 생활은 어떻게 달라요? 구석기 시대는 이동했죠.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해서 그곳에 또 모여서 살면서 또 먹을 것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또 모여 살면서 공동체로 모여 살면서 또 먹을 것을 채취해서 먹고 이러다가 또 그곳에 먹이가 다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석기 시대는 이동하면서 모여서 살았고 신석기 시대는 뭐다? 다른 점이 뭐예요? 정착하는 겁니다. 정착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곳에 자리를 잡는 거죠. 마을을 형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착해서 마을을 형성해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구석기하고 다르죠? 똑같은 공동체라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정착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또 신석기 시대에는 계급이 없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계급이 없었고 평등사회를 이루었다. 이런 정보. 두 가지 정보가 있네요. 자, 여기서 영어는 정착하다. 즉 한 곳에 자리를 잡는 걸 말하잖아요. 정착하다는 영어로 settle이라고 합니다. settle. 정착하다, settle. 정착하다.
이 세틀은 정착하다도 되지만은, 문제를 해결하다도 세틀이라 하고, 아니면은, 물을 이렇게 가만히 두면은 찌꺼기가 아래쪽으로 가라앉죠. 가라앉는 것도 세틀이라고 합니다. 가라앉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착하다, 해결하다, 가라앉다. 세틀. 그러니까 일단 정착하다라는 뜻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공부하다가 저절로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틀. 여기 이제 세틀이라고 발음대가 있는데 표기대가 있는데 실제로 미국인들은 셀을 합니다. 셀을. 영국에서는 세틀이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은 셀을 이릅니다. 근데 여기 발음 표기는 가급적이면은 발음 기호 그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발음은 여러분들, 뭐 일단 단어 아는 것이 중요하지. 발음은 다듬어 가면 되잖아요, 차츰. 그 다음에 계급 혹은 지위, 사회적 지위 혹은 계급을 랭크라고 합니다. 랭크, 계급. 그 다음에 평등은 영어로 equality, 평등. 예. 그 다음에 사회는 영어로 society라고 합니다. 사회, society. 예, 됐죠? 그 다음에 8번째. 자, 신석기 시대의 무덤은 구덩이를 파거나 돌을 쌓아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자연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으며, 특정 동물을 수호신으로 숭배하기도 하였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보를, 정리하자면은, 신석기 시대는 말입니다. 뭐예요? 자연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으며, 특정 동물을 수호신으로 숭배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신석기 시대에서 최초로 뭐가? 이 토속신앙이 탄생하기 시작했죠. 그겁니다. 여기서 영어는 무덤은 영어로 그레이브라고 합니다. 무덤. 예. 그 다음에 영혼은 영어로 soul이라고 하죠. 영혼. 그 다음에 수호신은 영어로 genius loci. 수호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genius라는 여기 있죠. 알아두세요. genius라는 요 단어는 천재 있죠. 천재도 genius라고 합니다. genius. 그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숭배하다라는 영어는 worship이 있습니다. 숭배하다. 예, 됐죠? 근데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뭔가 숭배하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그 산에 아주 신기한 바위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두 손 모아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폭포수 밑에서 이렇게 그 무당들이, 엑소시스트 무당들이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산신령인데 기도하기도 하고, 요즘 시골에 보면은, 그게 당산나무라 그러나요? 이게 아주 큰 나무가 있죠. 마을을 지켜준다 해서 그런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게 보면 종을 대보름날 같은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날 또 이렇게 제사 지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에 대한 어떤 숭배는 아주 먼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어떤 정서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감정은 뭐 만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정서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단지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활동하기도 하였는데 남해안 지역에서는 일본 규슈 지역과 교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는 뭐냐면은 이 신석기 시대 애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서 활동했다. 그래서 일본 지역과 교류했을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흔적이 있다. 뭐 그런 거죠. 교류하다. 교류하다라는 영어는 exchange, 교류하다, exchange. 이 exchange는 교류하다도 되지만은 교환하다. 예를 들어서 편지를 교환하다, exchange. 교류하다, 교환하다, exchange. 예, 됐죠? 예. 신석기 시대 만년 전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서 활동했다. 대단하죠? 일본까지 교류했다. 대단합니다. 네. 오늘날 여러분들이 배를 만들어서, 스스로 배를 만들어서 일본까지 가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갈 수 있겠어요? 그 바다, 험한 바다를. 그 옛날에 그만한 배를 만들기도 힘들었을 텐데, 대단하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데, 참,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은, 여기 시청자분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보다 명쾌하게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영어 문법은 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단어만 해도 충분하다. 문법은, 물론 하면 좋겠지만은, 이 한국사 과정이 굉장히 방대하죠. 방대하기 때문에, 문법은 빼고, 여기 본문 위주, 그러니까 역사와 영어 단어 위주로 이렇게, 명쾌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 한국사 과정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빼고 빨리 명쾌하게 정리해서, 진행을 해서, 한국사 과정을 빨리 이렇게 마스터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오늘부터는 문법은 빼고 본문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영어 단어 요걸만 하도록 할게요. 사실 뭐 영어 단어가 중요하죠. 저게 영어 성적은 영어 성적은 어휘력과 비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일단 단어를 알아야 뭘 하든지 하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예.